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공서총이랄지 뭐 보안 수사권 문제랄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 입장 차는 있습니다만은 입법은 정부가 좀 주도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나쁜 행태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부수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상에 그 기관을 나누는 입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과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진 기관 사이에 어떻게 이 기능을 조절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법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냐 하는 문제, 이건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는 나쁜 행태를 극복하는 데 너무 주된 관심을 갖는 나머지 이 바뀐 시스템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을 준비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말씀하셨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문제가 없나? 보안 수사권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준다고 하면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이걸 다 들여다보고 논쟁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 바뀐 사법제도 시스템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1년 유예도 두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1년 기간 내에 예. 이걸 아주 세밀하게 한번 준비해라. 그래서 아까 구덕이 장단군 얘기했지만 검찰의 나쁜 폐해, 그동안 있었던 많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뭐 일부 보도가 나왔었다가 다시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도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님께서는 정부 주도에 있어서 역할을 좀 강조하신 걸로 알려졌고 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조율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그날 건가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표 문안을 두고 약간의 이제 이 조율을 그때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를 정부가 주도하되 중간중간에 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의 의견도 듣고. 근데 뭐 설계한 게 있어야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당과 상의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상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상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된 말씀의 주된 취지는 네. 내란 재판 특별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고요. 일부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네네.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신 뭐 겁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일부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헌이 아니게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내란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사법부 자체의 기득권적인 발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네. 모든 것이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설계하되 위헌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내용 자체, 현재 나와 있는 자체로 가령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그럼 위헌이 아닌 것이지. 그게 왜 이 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박을 하신 거고요. 사법부든 행정부든 또 의회든 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끔 하게끔 하는 것이 방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땐 결국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거론되었던 이유는 네. 현재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제 정치인들의 생각은 이거 너무 끌고 있지 않냐, 이거 제대로 하겠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재판부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12월 중으로 끝낸다는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대통령실은 이 재판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사법부도 이제 그런 정도의 대통령의 판단을 하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오늘 뼈 있는 얘기도 하나 하셨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본인이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을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 6개월이면 된다. 그러나 내란의 진실규명과는 막 바꿀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해준다면요? 원론적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조사, 특검에 의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지. 이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인데 예. 그것과 공부조직법을 맞바꾼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협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뭐 이 교섭은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혹시 대통령실이 의견이 있다면 굳이 정부조직법 때문에 이 특검법과 협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 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협상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